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는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정치 혁신을 위한 날선 공방 환영합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정의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정의당은 요즘 신당 추진위 발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갑작스럽게 단독 기사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금태섭, 양향자 이런 분들과도 만날 거라고 신당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공동대표를 위촉할 예정이라고 저도. 그러면 정의당에서 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금태섭, 양향자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얘기합니까? 손을 잡는다라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발을 분들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있을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존에 다른 그 진보 정당들로 언급되는 곳,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들까지도 폭넓게 만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정의당의 길과 금태섭, 양향자의 길이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무튼 장혜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단독 기사로 접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네, 조금 더 저도 상황을 좀 파악해봐야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당 내에서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요. 네, 좀 확대해서 활동을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분들 탈당해서 신당 창당한다는 이분들하고 제3의 권력하고는 다른 분들이에요. 이번 최근에 이제 탈당하신 분들은 좀 다른. 그러니까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분들하고는 지금 다 결이 다르고요. 그렇죠. 결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지금 그 단식 중인 이정미 대표와 그 다른 또 정의당 본진들하고 또 다르고요. 네, 좀 다른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얼마나 같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지보다는 이 다당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많은 길이 있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당제 민주주의라는 게 제3정당이 등장하느냐 아니냐가 다당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서 제3당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사실은 늘 있어 왔고, 마치 3당 체계가 다당제인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저는 실제로 4당, 5당, 6당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드는 게 실제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라는 점, 그리고 반드시 3당까지의 사다리 걷어차기는 이제 그만 중단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어떤 단기적으로 그냥 한 정당이 제3 세력으로서 그냥 의석수 30석 얻으면 흥행하면 그게 다당제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이제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당 대표 용혜인 대표의 얘기였습니다. 자, 신당의 조건은 뭘까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신당 얘기 나옵니다. 친명 신당설도 나오고 있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 앞두고 신당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신당 하시려고 하는 분들, 창당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 이번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대선 앞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악마화된 양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물론 그 말씀에도 저는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는 분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늘 역사적으로 여기서 늘 그분들이 늘 말해왔지만 늘 실패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좀 우리가 다시 그분들도 되새기고 성찰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국민의힘 먼저 성찰해야 돼요. 그다음 민주당.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다 같이요. 정의당은 어떻게 될까 참 계속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이 뉴스가 가장 가슴 아픕니다. 한 40대 노동자가 42살이에요. 더운데
열차에서 에어컨을 고치는 작업을 하는데 너무 더워요.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숨졌어요. 이런 사건이 계속됩니다. 사건이 계속돼요. 정의당이 노동 환경 바꾸자 그렇게 외쳤는데 이 소식 아프게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요 산재 외에도 네. 아버지가 20년 전에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똑같이 또 추락사를 한. 추락사한 사건도 있었고요. 사실 여름이면 폭염 그리고 네. 겨울이면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의당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책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간담회 토론회를 많이 여는데 크게 나아지는 것 없이 또 임기 4년 차에 또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그저 죄송한 마음이고요. 문자 내용 보면 더워서 미치겠다. 사람도 한 명 더 적어서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폭염자 사망 수를 보면 뭐 같은 기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보다 3.6배 가량 많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떤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가 있지만 가이드에 그치기 때문에 조금 강제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너무 이제 더운 경우에 35도 이상일 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폭염을 작업 중지 의무 요건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계류 중입니다. 아니 계류 중이고 이렇게 왜 안 바뀌나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못 바꾸나요? 국회는 뭐 하고 있나요? 이런 생각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MG 공무원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 휴가 가라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는데 공무원 주 4일제 근무 요청 나오자마자 퇴직하세요. 퇴직하라고 했어요. 자, 김용태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시장이 이 발언이 정말 퇴직하라고 한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게 이제 타일르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타일을 성격은 아닙니다. 그분이. 근데 뭐 저는 공직사회 주 4일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일하시다가 그러니까 공직사회도 공공에 대한 서비스고 국민정치에 대한 봉사자인데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 뭐 굳이 일하다가 뭐 본인들 민원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 주 4일제가 되면 거기 공공 서비스가 잘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글쎄요, 뭐 저는 주 4일제로 일단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좀 잘 정착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직도 유연근무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착돼 있는 회사조차도 눈치 보기 하고 네. 그러니까 잘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더 나아가서 휴가에 대한 연가에 휴가 잘 대한 못 써요. 보상 그 눈치 그리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 하다가 그 부분이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 4일제 물론 이 논의를 넘어서 휴식에 대한 형평성, 불평등이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주 4일제 논하기 전에 아직도 주 6일제, 주 5일제 일하시는 분들 많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신경을 더 써주는 것도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용해인 드리고 대표. 싶습니다. 좀 전에 김용태 전 최고가 이제 휴식에 대한 불평등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이제 류호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서울교통공사의 그 노동자분의 유족분들이 이분도 이제 사실 휴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저희 유족분들이 의원실로 전화를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보니 2인 1조 수칙도 안 지켜지고 근로계약서도 안 주고 휴식 시간이 아니면 물도 못 마시고 그리고 에어컨도 휴게실도 없고 하청업체가 1년에 30일 일하는데 휴게실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관련해서 제가 서울교통공사에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제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정치인 분들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안에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홍준표 시장님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인이고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는 사장님으로서는 좀 이런 나쁜 사장일 수 있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적절한 어떤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사실 주 4일제가 대선 여러 후보들의 공약이었을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정책인데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해 나가는 것이 자타공인 대선 주자로서 정치인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가볍게 뱉은 실언에
본인이 쌓아왔던 이미지, 뭐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다르겠습니다만 이미지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이제라도 이 퇴사하세요라는 말을 좀 걷어들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악덕 사장으로 그냥 남겠다, 나 대권 주자 안 하고라고 하신다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토크 제목이 이제 소통 공감 토크였는데 소통도 없고 공감도 없는 토크만 남아버린 시간이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뭐 전 트럼프 느낌이 났습니다. 이게 칼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퇴사하세요 이렇게 칼같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파이어. 네, 넌 해고야 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났고요. 사실 노동 시간은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이번에 공무원과의 토크쇼였고, 근데 공무원이 하는 주 4일째는 또 싫은 분들이 계실 거고, 그걸 노리는 정치인이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공무원들 혹독히 일 시킨다라고 했을 때 또 열광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한두 마디씩 던지실 수 있지만 그게 또 수만 개가 이렇게 한 번에 공무원분들께 또 쏟아졌을 때 근무 의욕을 좀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참에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고하시는 네, 공무원 노동자분들께 너무 상처받지 마시라는 말씀. 근데 저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제가 이 말씀 들었던 적인데 공무 그 점심시간 휴무제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는데, 근데 직장인들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민원 해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원 등본 떼시는 분들, 물론 인터넷에서 떼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감증명서 같은 건 직접 가야지 뗄 수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면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의 어떤 그런 휴식권도 보장하는 차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장인들 입장에 사실 뛸 수가 없어요. 근데 구청 동사무소 점심에 다 쉬는 게 아니고요. 꼭 당번들 그러니까 휴무제는 휴무제를 하는 곳은 다 쉬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공무원들 매우 유능한 인재들인데, 매우 훌륭한 인재들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기업체에 간 친구들에 비해서 박봉에 굉장히 고생하는데, 이런 좀 노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노동력 너무 천대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막 속상해요. 그 젊은 사람들 영혼값 얘기하면서 사는 게 그런 거야, 회사 밥벌이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안쓰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상현님께서 아직도 주 6일 일하는 곳 많습니다. 에휴, 연차 있어도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얘기하고요. 박영진님, 주 4일째 제발 60시간만 일하게 해주십시오. 4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죽겠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나라 국민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 시간 따지고 그러면 너무 안쓰러워요. 네, 우리가 선진국 맞나 이런 생각은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요, 양평 고속도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논란. 김용태 최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건데 네. 지금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이요? 아니 뭐 여야 모두 다 말씀드리는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해가지고 커진 거 아닌가요? 뭐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장관에 대한 그 평가는 당심과 민심 좀 다른 평가가 있죠. 네. 어쨌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거의 이 문제에 여기서 뭐 윤석열 정권에서 바꿨다, 문재인 정권에서 바꿨다, 이거는 저는 논전을 흐리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예비 타당성에서 물론 예타에서 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국책 사업들이 예타에서 이제 변경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니까 변경된 근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저는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설명해야죠. 네, 그리고 그럼 또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혹이 있어요. 누가 왜 종점을 바꿨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설명해 주면 되는데 그 설명이 없고 계속 정쟁화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한 문제입니다. 왜 바꿨는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대면 해결되는 문제를 원희룡 장관이 도박판처럼 판돈을 키워버리는 바람에 이 문제가 이렇게 국민적 의혹도 해소가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판을 큰 폭탄을 터뜨려놓고 원희룡 장관 지금 나토 정상회담 대통령 수행하러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도대체 국토부 장관이 나토 정상회담에 가셨어요? 네, 출국하셨어요. 지금 리투아니아에 계신데 국토부 장관이 가서 뭘 하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겠죠, 현안이. 저는 대통령과 말 맞추러 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오늘 그리고 원희룡 장관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메시지
전 단체 문자가 왔는데 이제 네. 본인이 일타 강사 컨셉을 활용해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영상을 찍어서 문자를 오늘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해명이 됐습니까? 제가 아직 영상 다는 못 봤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명할 게 아니라 좀 더 책임 있게 해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사안이 길게 갈 사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정조사 결정해서 그냥 다 조사하고 다 털고 정기국회에서는 정쟁 없이 깨끗하게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저희 양평에 사는 국민들을 위한 도로다. 이 전제를 잊지 않았다면 저는 장관이 그렇게 쉽게 백지화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신나셨던 것 같아요. 그저 이런 있을 수 있는 의혹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종점이 변경됐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집안 소유 땅이 있었고, 그럼 의혹을 제기했으면 사실 뭐 아니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너무 쉽게 이야기를 했죠. 자,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 특별히 남성 25세에서 49세까지 47%, 절반 가까운 수치가 결혼한 경험이 없는 미혼이었습니다. 결혼 기피. 여성 이렇게 보니까 경력 단절.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여성. 너무 심각했습니다. 네. 성평등. 너무 멀어요. 왜 여기 이런 수치는 계속 나빠지는데 왜 대책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걸까요? 네, 저도 이제 워킹맘으로서 제 주변에 애기 엄마들 비슷한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는 일을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여성의 부담으로 임신과 육아와 출산이 전가되고 있는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그런 수치들 전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뭐 남성 육아휴직 필수화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힘이 크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사실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설문조사를 보면 불안 그리고 여유 없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저희 뭐 주거 불안, 뭐 일자리 문제, 뭐 교육 경쟁 심화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경력 단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저 수치로 정확하게 확인했을 뿐인 거고,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답도 알고 있죠. 노동시간 줄이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재원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막상 그런 노동 이야기라든지 뭐 삶의 뭐 부동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으니 도통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결혼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미혼 남성이니까 좀 하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저도 47% 이제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네네. 아니, 그렇진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결혼 경험이 없죠. 네.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자금이 모아져야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러한 거에 있어서 정책을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지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찌 이 청년들한테, 이 특별히 여성들한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뭐 정말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내가 비혼을 선택한다기보다는 개인에게 강제되는 상황이 크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보고 이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민의 현생을 나아지게 할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재원을 사용한다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